10대들이 승용차로 새벽에 청주 시내를 질주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4명이 다쳤습니다. 원외 정당들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국회 입성을 노리고 있습니다. 충북에도 선관위에 등록된 원외 정당이 7곳에 달합니다. 첫 충북 민선체육회장 선거가 체육인과 경제인 대결로 좁혀졌습니다. 오는 10일 투표가 실시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10대들이 부모 차를 몰래 끌고 나와 새벽에 청주 시내를 질주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단양에서는 20대들이 탄 차량이 남한강으로 추락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사거리. 신호 대기 중이던 흰색 승용차를 중앙선을 넘어온 검은색 승용차가 꽝 들이받습니다. 검은색 차에서 황급히 내린 3명이 충격에 반쯤 돌아간 흰색 승용차 안쪽을 살핍니다. 3명 모두 10대였습니다. 호기심에 부모 차량을 몰래 끌고 나와 2명이 번갈아가며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고등학생으로 확인되었고 무면허 상태로 부모님 회사 차량을 몰래 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흰색 승용차 안에 타고 있던 대리기사와 손님 등 4명이 중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젯밤 단양에서는 20대 3명이 탄 SUV 승용차가 6m 아래 남한강으로 추락했습니다. 앞좌석에 타고 있던 2명은 탈출했지만 뒷좌석에 있던 1명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습니다. 학생들이 둘이서 막 뛰어올라고 저기 집에 저들이 전화가 없으니까 물에 빠졌으니까 전화해달라고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뛰어올라가지고 대학 친구 사이인 이들은 놀러왔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늦은 밤 커브 구간을 돌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새해 첫 주말인 내일 충북에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환경부는 오늘에 이어 내일도 충북의 초미세먼지 하루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의 모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는 차량 이부제가 시행되며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소각장과 시멘트 공장은 조업시간 변경 등을 통해 가동을 조정해야 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국회 통과로 군소정당의 국회 입성이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특히 소속 국회의원이 없는 원외정당은 더욱 희망에 부풀어 있는데요. 충북에도 선관위에 등록된 원외정당이 7곳이나 있습니다. 그중 허경영 대표의 혁명 배당금당은 벌써 충북에만 6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준연동형 비례제가 군소정당에 유리한 건 달라진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 때문입니다. 올해 총선에선 비례 몫인 47석 가운데 30석을 정당 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당선자가 적은 정당 위주로 나눠갔습니다. 최소 정당 득표율 기준은 3% 이상. 일단 당원 1,000명을 확보한 시도당이 5곳 있어야 비례 후보를 낼 수 있는데 충북에도 소속 의원이 없는 원외 정당만 7곳이 있습니다.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는 건 허경영 당대표가 이끄는 국가혁명 배당금당. 전국 17개 시도당이 있고 충북에서만 벌써 6명의 후보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3명이 몰린 청주 서원구에서는 당내 경선도 치러야 합니다. 253명을 지금 현재 출마시켜서 원내 의석을 해서 150명 확보해서 국회에 들어가서 법을 일사천리로 바꿔서 내년부터 그냥 국민 배당금을 줄 수 있도록. 20살 이상 모든 국민에게 150만 원을 주고 5억 원 이내 가계부채 모두 탕감, 국회의원 수 대폭 축소 등 33가지 정책을 내놨습니다. 국가 예산 60%를 절약한 300조와 상류층 탈세를 막아 매년 200조, 재산 비례 벌금형으로 매년 100조, 세수 800조로 20세 이상 국민 전체에게 친반 통일당에서 이름을 바꾼 국민희망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모병제 도입 등을 앞세워 재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를 당을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또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도 이제 어떤 인물을 충북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띨 수 있는 그분들을 영입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공화당과 국제녹색당,
기독당과 한누리평화통일당, 국민행복당도 충북에서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비례대표뿐만 아니라 지역구도 거지나만 다 낼 거예요. 이번에는 한번 좀 기대해 볼 만한 지역으로 봅니다. 여기에 충북 등록을 앞둔 한민족 사명당까지 비례한국당과 비례민주당 등 중앙당 창당 준비위를 꾸린 정당만 17곳에 달해 군소 정당끼리의 경쟁도 이번 총선의 볼거리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지난해 2차례나 심사가 반려돼 주민 반발이 이어졌던 충북 혁신도시 음성지역 고등학교 신설이 도교육청의 자체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늘어나는 학생 수와 통학 거리를 고려해 고등학교를 신설해달라는 음성군과 학부모 의견을 반영해 본선고 설립안을 적정으로 통과하고 오는 6일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설립안이 교육부를 통과하면 오는 2023년 개교를 목표로 284억 원을 들여 특수학급을 포함해 25개 학급 규모의 고등학교를 신설하게 됩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충북 민선체육회장 선거가 체육인과 경제인의 대결로 좁혀졌습니다. 선거일을 일주일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두 후보는 서로가 충북체육수장의 적임자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 금지법 통과로 올해 충북에서도 12개 회장 자리를 놓고 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도지사가 아닌 첫 민선 충북체육회장의 주인공입니다. 이번 선거는 체육인과 경제인 간의 2파전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기호 1번 김선필 후보는 전국체전 역도 3관왕 출신으로 30년 넘게 충북체육회와 충북역도연맹 간부를 지낸 체육인입니다. 다양한 체육 활동과 경험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화합, 명예를 드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접근성을 높여 도민 행복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경기단체가 선수를 육성한다거나 생활체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갖고서 또 시군체육회를 많이 활성화할 수 있는데 앞장설 수 있다 해서 저는 결심하게 됐습니다. 기호 2번 윤현우 후보는 건설사 대표와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장으로 양궁 우슈협회 충북도회장을 지낸 경제인 출신입니다. 체육인들이 맘 놓고 기량을 갈고 닦을 수 있는 판을 깔아주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보급 등을 통한 지역체육 활성화를 약속했습니다. 기업체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체육회의 이 재정 자립에 힘을 쓸 계획입니다. 선수들이 그만두더라도 정말로 이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 기회도 열어주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우리 충북체육을 발전시키려고 나온 것입니다. 체육계는 민선체육회가 꾸려지면 법인화를 통한 다양한 수익 사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교체육, 생활체육, 전문체육의 그 선순환 시스템을 더욱 앞당겨서 우리 도의 체육 활성화를 빨리 이룰 수가. 이번 선거는 오는 10일 지역체육계 관계자 300여 명이 실시하는 온라인과 현장 PC 투표로 판가름 납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제천과 괴산 지역 주요 도로 수건 사업이 국토부의 제5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제천시 수건 사업인 제천 봉양에서 원주 신림까지 국도 5호선 확장, 괴산군 수건 사업인 괴산읍부터 간물면까지 국도 19호선 사업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사업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올해 말 사업 추진 여부가 최종 확정됩니다.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충북도의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청주와 보은, 영동에서 진행되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첫날인 오늘 청주 2명과 보은 2명, 영동 3명 등 모두 7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이 3명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2명,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각각 1명씩이었습니다. 충청북도와 괴산군이 과다 지원된 국고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고 버티다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3만 제곱미터 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하겠다며 보조금 70억 원을 받은 괴산군이 남은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며 주의 조치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